네, 전산회계 1급의 두 번째, 기초정보관리 이제 두 번째, 다른 메뉴들을 등록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환은 보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그램을 좀 설치했었죠. 자, 만약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 이게 꺼 있다, 나갔다. 그럼 다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자, 회사 코드에서 도움 말키 누른 다음에 쉬운전자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연습이 다 끝났을 때 그냥 메뉴를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종료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부터 볼 건데요. 자, 들어가시면 우리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정 과목이잖아요. 자, 이 메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정 과목 중에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자산, 부채, 자본인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자산이네요. 그러네요. 여기까지가 부채고요. 이렇게 자본이네요. 우리 공부했던 자본 계정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있었죠. 부채는 유동부채랑 자동부채로 구분돼 있대죠. 자산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요. 나머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효동은 비효동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미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계정으로 분류돼 있어요. 자, 그다음 얘네들이 뭐예요?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BS 계정이죠. 그럼 손익계산서가 요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중에 수익과 비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수익 중에 가장 대표 수익이 매출이고요. 두 번째 수익이 영업 외 수익이죠. 비용 중에 매출원가 비용이 첫 번째, 판관비 두 번째, 영업외 비용 세 번째, 마지막이 법인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다 이거 여기 있는 걸 다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원가 코드는 매출원가 코드죠. 매출원가라는 얘기는 제품을 제조하는 거니까 제품 제조원가 코드는 쓰지만 나머지 도급원가 이런 코드는 쓰지 않아요. 지워요. 자, 도급원가 볼 필요 없고요. 볼 필요 없고, 볼 필요 없고, 볼 필요 없어. 우리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 계산 과목이 우리가 이 600번 대, 700번 대는 우리가 쓰질 않아요. 무시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는 제조원가 코드 그리고 판관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계정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제 수정하거나 할 때 조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활용하는 메뉴를 이제 눌러볼게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일단 현금이 쫙 보이면서 맨 첫 번째 계정 과목부터 여기 오른쪽에 막대기 잡고 쭉 내려가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쭉 다시 올려요. 자, 다시 올려서. 자, 이 중에 나는 좀 빨리 뭘 보고 싶냐면, 재고 자산을 얼른 보고 싶어. 그럴 때는 마우스, 자, 마우스를 재고 자산 위에다가 박스를 누르면 오른쪽에 재고 자산으로 계정 과목이 정렬되고요. 난 매출을 보고 싶네. 매출 누르면 매출부터 보이고, 제조 원가를 보고 싶네. 그러면 제조 원가가 보이는 거야. 판관비가 보고 싶다. 판관비 누르고요. 유형이 보고 싶다. 유형을 누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당좌를 누르면 당좌가 맨 첫 번째니까 다시 처음부터 계정 과목이 조회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색깔이 좀 있죠. 까만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잖아요. 자, 까만 색깔은 특별히 어떤 차이점이 있다기보다 빨간 색깔이 계정 과목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빨간색 계정 과목은 일단 세팅해 놓은 거야. 근데 까만색 계정 과목은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 지금 쭉 보시면 여기 정기적금 있죠. 정기적금. 이 정기적금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꾸고 싶어요. 선생님,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든 쉬운전자는 연습용이에요.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건드려 보고 바꿔보고 하면서 여러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드려도 돼요. 자, 정기적금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땐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커서를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수정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입력하시는 거야.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야. 입력하면 알아서 바뀌어요. 이거는 보이는 메뉴인 거야. 입력은 이쪽에 하는 겁니다.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죠. 연습용이니까. 자, 오른쪽에 놓고서 뭐라고 바꿀까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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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렇게 바꿔볼까? 바꾸면 왼쪽에 바뀐 거 보이세요? 정말 촌스럽네. 그치?
돈이 너무 좋은가? 난 돈이 좋진 않고 돈이 필요할 뿐이에요, 사실.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자, 오른쪽에 예금인지 적금인지 그냥 일반 계정인지 또는 누구를 차감하는 계정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건 다 알려줘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래쪽에 현금 적요, 대체 적요는 나중에 이제 붕괴할 때요. 현금으로만 거래가 일어날 때는 자동으로 이 적요가 세팅이 되고요. 현금이 아닌 이 외의 거래는 요 계정, 이 적요사항이 세팅돼요. 그거는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불합리해요. 음. 전표를 입력하면서 이 적요가 그런 기능이었구나를 이렇게 바로 비교할 수 있게. 약간 지금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자, 그럼 빨간색 계정 과목에다 커서 놔보실래요? 자, 외상매출금에 커서 놓고 오른쪽 봐요. 막혀 있죠? 못 건드리게 막아놓은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왜냐면 중요한 계정 과목들은 뭔가 이제 통합 계정이거나 차감 계정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건드릴 수 없게 세팅해 놓은 거라 여러분은 그냥 까만색만 시험에 수정하게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충당금은 반드시 밑에 코드로 걸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몇 번 실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땡겨다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나는 차감한다. 나는 차감하는 계정이다. 누구를 차감하냐면 108번을 차감한다. 108번이 외상매출금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얘를 차감하는 거야. 이렇게. 나는 얘를, 쟤는 얘를, 쟤는 저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대손충당금에다가 커서를 놓고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대손충당금에 커서 놓고 오른쪽에 가면 충당금 밑에 차감 계정으로 걸려 있죠. 그리고 밑에 108번이 걸려 있죠. 108번과 관계한다. 나는 108번을 차감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쭉 가다 보면 희끄루하게 생긴 글씨가 있네.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오른쪽 보세요. 뭐 등록되어 있는 게 많이 없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비워 놓았으니까 원하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등록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밑에 좀 가보면,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우리 공부했던 유가증권인데, 우리가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대부분 투자 자산에 있는 거죠. 커서 눌러볼까? 투자? 짠! 여기 있죠? 만기보유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근데 방금 전에도 있었죠? 우리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당좌에도 있고, 이렇게 당좌에도 있고 투자에도 있어서 코드로 구분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코드 체계를 이번 시간에 조금 보면 당좌가 맨 첫 번째 101에서 145번 그 다음 재고 그리고 투자 순서입니다. 유동자산 순서예요. 유동성 배열법의 순서이기 때문에 코드가 같은 계정 과목인데 코드가 앞에 있다 위에 있다 유동이구나 밑에 있다 비유동이구나 그렇게 어림짐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0번 넘어오면 대체적으로 무형자산은 100번 때까지 부족하니까 200번까지 쓰는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네. 부채는 대부분 200번, 자본은 대부분 300번, 판관비는 800번, 제조원가 500번대 뭐 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 똑같은 이름이어도 코드로 구분한다고 했었고 600, 700은 쓰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그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빨간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서 한번 요거 등록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문제는요. 계정 과목을 851번에다가 프리랜서 B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를 넣으래요. 여러분 851번을 찾아가려면 이렇게 끌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 아무 계정 과목이랑 상관없어요. 이 계정 과목의 코드 위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851번을 찍어요. 자 여기 놓고 찍을게요. 여기 놓고서 8, 5, 1 누르면 계정 과목이 수정되는 게 아니라 851 번호로 바로 다이렉트로 메뉴가 후루룩 하고 넘어가요. 되게 빨리 오죠. 찾기 편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 다시 만약에 230번 코드가 뭔지 궁금하다. 찍으면 되네. 그쵸? 811이 뭔가 궁금하다. 이렇게 찍으시면서 가시면 돼.
다시 851 찍을게요. 바로 갔죠? 여러분 보면은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래요. 비워놨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다 놓고 오른쪽에다가 커서를 옮긴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성격은 경비로 등록하라고 설명해 준다 그랬죠? 경비 설정. 자, 등록할 거 더는 없죠? 이렇게 한 문제 등록하면 3점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263번에다가 현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다른 이름으로 수정하래요. 자, 263번 찾아갈게요. 263 같죠? 선수수익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추가가 아니라 수정이네요. 자, 선수수익이라는 과목을 오른쪽에 커서 올려놓고요. 선수임대료라는 이름으로 수정하는 거네요. 어렵지 않죠? 끝. 자, 세 번째 문제. 또 수정하래. 138의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수정하래요. 자, 138 찍읍시다. 138 같죠? 근데 약간 이상하네. 138에 갖다 놓고 오른쪽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막혀 있네요. 그럴 때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안 보이니까 잠깐 메뉴를 커서를 아래쪽에 갖다 놨더니 알았네. 빨간색이었어. 빨간색은 수정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 빨간색이면 수정이 안 된다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자, 여기서요. 우리 아까 교환 앞장에 보시면은 적색 계정 과목 요거 설명입니다. 요거. 빨간색 계정 과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키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2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F2 한 번에 하셔야 돼. 이거를 두 번 누르면 다시 막혀요. 한 번만 누르셔요. 다시 했다 그러면 빠져나갔다가 다시 하셔도 좋고요. 자, 다시 볼게요. 이제서. 아, 그래. 그러면 빨간색 계정 과목 한 번만 누릅니다. 컨트롤 누르고 F2 했어요. 열렸어요. 열렸죠?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럴 때 있어요. 컴퓨터도 열받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하세요. 컨트롤 누르고 F2. 됐죠? 자, 여기다 놓으시고 이름을 소액현금으로. 우리 소액현금, 전도금 같이 혼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런 형식의 또 심플한 문제입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도.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가볼게요.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생산직과 관련하면 제조 원가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500번대 코드겠죠. 판관비랑 관련된 여비교통비라면 800번대일 건데, 그럼 여비교통비는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크게 계정 과목 자체로 보면 한 개지만, 코드로 보면 두 개 코드를 같이 쓰겠죠. 자, 지금 문제는 그 두 개 코드에 걸려있는 여비교통비의 계정 과목을 현금 적요에다가 이런 형태로 하나를 등록하래요. 그러면 500번대 여비교통비도 등록하고 판관비 여비교통비도 등록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찾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코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무거나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조회를 하는데 요 조회 버튼을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이 버튼이 좀 조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 컨트롤 키 누르고 F. 음. 만약에 여기서 대부분 여러분 어떤 걸 조회할 때 우리 프로그램에서 무언가를 조회할 때는 F2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F2를 조회하면 물어봐요. 잠깐 기다리라 그래. 아이고 잠깐 다시 여기서 F2 하면 컨트롤 F인데 조회는 해줘. 상관없어 그니까. 자, 여기다 놓으시고 갑시다. 자, 여비 교통비를 입력하시고 이제부터 찾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엔터 치셔도 돼. 엔터 치고 갑시다. 자, 가니까 일단 어디로 가요? 지금 들어갔어요. 여비교통비 칸으로. 자, 봤죠? 순식간에 갔어요. 근데 512번이죠. 그러면 제조원가로 간 거 맞죠? 벌써 왔네요. 닫을게요. 자, 그럼 여비교통비는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등록해야 되는 거는 적요사항 중에서도 현금 적요 7번에다가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오른쪽 거서 오시면 현금 적요가 5번까지 있고 대체 적요는 1번하고 2번하고 8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현금 적요가
6번은 비워놓고 7번을 등록하라는 거야? 누군가 물어보면, 꼭 순서대로 등록할 건 없어. 6번은 잠깐 비워놓을 건가 보지 뭐. 그래서 6번을 안 하고 7번을 등록하라고 하면 그냥 7번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자, 대부분은 순서대로 넣어요. 근데 만약에 순서대로 안 하고 7번이거나 생뚱맞은 8번 등록하라고 하면 하시면 되고요. 단, 이게 7번인데 내가 6번을 넣거나 문제에서 6번 넣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7번을 넣었다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관비의 여비교통비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다시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다음 찾기를 누르면 이제 600번대로 들어간다? 근데 우리 600번대는 안 쓰는 코드거든요. 다음 찾기. 662도 있나 봐. 안 써. 넘어가요. 700번대 안 써요. 넘어가요. 700번대 또 나왔어. 안 써. 왔어. 812번에 왔어. 자, 이렇게 왔죠? 다시 가볼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방금 전에 제가 여비교통비를 하나를 512번에 있는 걸 넣었잖아요. 자, 우리 프로그램은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긴 하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이름은 같은데, 코드가 하나는 500번대고 하나는 800번대야. 그러면 500번대, 800번대는 남겨놓고, 뒤에 코드는 대부분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방금 전에 얘가 512번인 걸 봤죠? 그러면 800번대도 몇 번일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쵸? 812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812번을 한번 찾아가 볼게. 컨트롤 키 안 하고 코드를 알면 이렇게 찍어도 된다며요. 찍으니까 바로 갔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든 이 자리에다가 7번이라고 하는 현금 적요로 아이고야 출장 택시비 지급이라는 적요를 입력만 하시면 되는데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가장 원론적인 방법 컨트롤 F를 누르고 계속 찾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계정 과목이 510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 코드는 812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약간 내 나름대로의 체계를 따라서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을지는 여러분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좀 주는 편이에요. 근데 안 줄 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찾아야 되는데 빨리 찾으면 우리한테 유리하거든. 늦게 찾으면 상당히 불리해져.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시간이 60분 동안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고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문제에서 조회하는 시간에서 시간을 잡아먹어 버리면 이 쉬운 문제 하나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쉬울 수 있지.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조회해 보는 게 와방입니다. 와방. 자, 5번. 217번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하나 추가해요. 가봅시다. 이제 갈 수 있겠죠? 217 갔어. 비워놨다는 뜻이네. 자, 오른쪽에 커서를 올리고 넣어봅시다. 이름은 국고보조금이래. 자, 국고보조금은 나중에 전산세무 2급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시험에 나오는 과목이고요. 전산회계 1급은 그냥 계정 과목 정도, 등록 정도 하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이 어떤 회계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성격이 중요해요. 성격은 누군가를 차감한대. 그러면 누군가를 차감하는지 그 누군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관계 코드. 관계 코드는 206번에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걸로 걸려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기계장치에다가 선택해서 확인하면 하나 등록. 우리 계정 과목을 등록할 때 이 차감 계정과 누구를 차감하는지 관계 코드 등록하는 것까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는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적요는 현금 적요도 있고 대체 적요도 있는데 이 적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제가 전표 입력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시간상 좀 먼저라서 그게 좀 불편해요.
자, 나머지 계정 과목 조금 보고 전기분 재무제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들이라 다시 여기 메뉴 중에서 재고자산 메뉴 한번 눌러보고요. 자, 오른쪽에 상품을 눌러도 되고 원재료를 눌러도 되는데 뭐 제품도 눌러도 되고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하고 재무회계하고 통틀어서 이런 회계 처리를 좀 한 적이 있었죠. 자사 제품을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래서 뭐 복리후생비로 사용됐다. 기부금으로 사용됐다. 이때 분계는 원가로 가고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요상 타개정을 건다. 그게 요건 거죠. 그런 건 이제 고정적요라고 별도에다가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런 타개정 대체는 어떠한 자산에만 이 적요가 존재하냐면 재고자산에만 등장해요. 판매 목적의 자산을 안 팔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계정 과목에는 타개정을 걸 일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게 8번과 9번이 무슨 차이냐? 8번은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을 타개정으로 쓴 거고 9번은 타개정에서 넘어온 거고요. 타개정에서 넘어온 걸 설명하기에는 제가 좀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9번이 아니라 8번으로 외우시는 게 가장 완벽해요. 똑같지만 에서 넘어온 것과 으로 가는 것은 완벽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재고자산은 그런 계정 과목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재료 매입했다가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서 환출이 되거나 애누리가 되거나 또는 할인이 되거나 그때도 원재료를 차감하는 계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대손충당금처럼 그 밑에 코드 나는 153을 차감한다. 153이 누구니? 원재료다. 이런 식인 거예요.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차감 계정들이 언제나 그 계정 과목 밑에 달라붙어 있다. 그런 거 우리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투자 자산으로 좀 가볼게요. 갑자기 메뉴가 죽었었어요. 자, 투자 자산에 가보시면 이 투자 자산에 막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억나세요?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중에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 제도로 인한 연금 예치액이었던 거죠. 회사가 관리하는 그런 계정들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계정 과목 메뉴가 익숙해지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서 막 눌러보는 거예요. 계정 과목 공부했던 거 맞는지 확인하고 아 특정연금 가액금, 당좌개설 보증금 여기 써있죠. 당좌개설 보증금 이런 거.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갖다 놓으시면 유형자산은 유일하게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일단 토지고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임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건설 중인 자산. 요 두 개는 감가 안 하죠. 나머지는 감가를 하지요. 그래서 건물 밑에 누계. 나는 건물을 차감한다. 구축물 밑에 누계. 비품 밑에 누계. 감가상각 누계에 차감한다. 관계 코드를 이렇게 세팅되어 있었던 것도 기억해 보시고 감가상각 누계. 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개정 과목 우리 객관식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중 자본잉여금이 아닌 것은 이래서 자본 계정 중에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4개를 넣어놓고 자본잉여금이 아닌 거하고 이렇게 묶어놔요. 그럼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외우고 시험 보지만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내가 머리로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자, 마우스로 자본잉여금에다가 커서를 딱 올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세요. 지금 잠깐 코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시고 다시 자본잉여금에다가 딱 커서를 놓으면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이 이렇게 정렬돼 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래잖아. 이거 보고 못 찾으면 이상하죠. 자본 조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래. 이거 보면서 못 찾는 건 이상한 일이죠. 계정 과목을 다 외우면 가장 아름답지만 못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와서 보고 한 문제 푸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가 여러분 실력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많이 열어보고 이게 어디에 분류되어 있는지 찾아가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개정 과목을 좀 설명드리면서 나름의 이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정 과목을 가지고 분개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개정 과목이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는지 알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판관비를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 중에 이거 수도관열비 언제 쓰는 거였지? 헷갈리실 때는
올려놓고 오른쪽을 보세요. 그때 저교가 도움을 줄 거예요.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일반 가스 요금, 난방 유류세 이런 것들을 회계 처리할 때 수도광열비를 쓰는구나. 아, 알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세금과 공과 알 것 같은데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인지대가 나왔을 때, 아, 인지대. 세금과 공과구나. 아, 협회비. 아, 맞다.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 사업소세, 재산세. 아, 맞다.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내주는 그 50%. 그거 세금과 공과였지? 그러면 국민연금 말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무슨 이름이었어요? 복리후생비죠? 자, 복리후생비 갖다 놓고, 아, 맞다. 복리후생비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회사가 부담하는 게 이거였지? 비교하실 수 있겠죠? 공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워낙 많고, 내용이 복잡하고, 은근히, 그러면 하나하나 얘가 다 암기가 되지 않았거나 조금 아리까리한 개정 과목들이 있을 때는 이 메뉴에 들어와서 한번 누르고, 오른쪽 보고 하면서, 맞다. 출장비, 여비교통비로 쓰는 거였지?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잘 연습해 나가시면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 개정 과목과 저교 등록 같이 어떻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 요 메뉴 하나로 일단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전기분 재무제표 만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